에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난실에 3일 만에 관수를 위해서 방문을 할 때마다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난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지요. 그런 와중에 저의 난실에도 하나의 병이 발병하여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고 구체적인 발병에 대한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영상의 난초는 봄에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분촉을 해가지고 합식을 했던 화분입니다. 이 한 화분에 똑같은 품종이 같이 생존하고 있다가 감염이 되어 한쪽은 병이 왔고 왼쪽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일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봄에 분갈이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에란인들의 난실에서 지금쯤 봄에 분갈이의 전후로 해서 발병된 모습들을 혹간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예방 차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하고 그 다음에 더 이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병은 출란의 구경썩은병입니다. 구경썩은병이라고 해서 일종의 부패병이라고도 하는데 썩을 뿌자, 폐할 폐자, 병병자를 써서 부패병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벌브 앤드 루트 라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근 및 뿌리 썩음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출란의 구경썩은병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난초의 주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구경썩은병, 무름병입니다. 이 병은 주로 푸자리움 옥시스포름 이라는 곰팡이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구경썩은병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부패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구경썩은병, 부패병의 발병의 원인은 병원균에 의해서 발병한다고 알려졌고 푸자리움 옥시스포럼은 주로 토양에서 살고요. 난초의 뿌리와 구경에 침입을 해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균은 일반적으로 공기와 물을 통해서 전파되고 식물이 약할 때 감염이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리작용이 잘 안 되는 부실한 약한 촉이나 봄 분갈이 시에 가을 신화의 2차 성장기가 올 때 봄에 그 난초의 대주를 분촉하면서 각각 생장이 그 생장 능력에 따라 허약해진 측면에서 그런 신화나 그런 촉에서 이 생장 능력이 떨어지면서 뒤촉들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것이 구경썩은병, 부패병입니다. 그 부패병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증상으로는 초기 증상이 있고 2차 증상이 있는데 초기 증상으로는 병에 감염된 출란의 구경이나 아랫잎 조직이 썩어서 수분이 제대로 이동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에 따라서 오래된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렇게 변하거나 어린 잎은 검붉게 썩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분을 한번 이렇게 털어보고 뿌리도 한번 확인해 보고 벌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증상으로는 구경이 감염된 후에 뿌리나 잎에 썩는 증상은 관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대개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4주 이상이 지났을 때 조금씩 이제 벌브에서부터, 즉 화장토 속에 있는 벌브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전체 입에서 그 감염되어 이제 폐사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 화분에 똑같은 품종을 둘로 나눠서 합식을 했었는데, 한쪽은 병이 왔죠. 오른쪽에 병이 와가지고 벌브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잎이, 지상부의 잎이 갈변이 되고 노랗게 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폐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똑같은 분촉된 촉수는 정상적으로 뿌리도 잘 내렸고 생장점도 이제 발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신화도 정상적으로 달려서 신화에서 뿌리도 발근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요. 완전히 분을 털은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소독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발병된 촉은 폐사시키고 소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촉은 이제 약을 주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병이 왜 발생하는가? 이 발생의 환경은 출란 구경썩은병, 즉 부패병은 과습이 원인이 되고 환기 불량이 원인이 됩니다. 일조 부족도 원인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난석을 되도록이면은 이제 통기성이 좋은 걸 쓰잖아요. 상중하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흙에서 자라는 난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선입견을 가지고 주로 저곡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곡토가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환기가 불량해지고 과습이 될 수가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그 빛이 들어가야 되고 통풍이 돼야 되는데 일조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경썩은병, 부패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 병은 신초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즉 그 발생 시기는 4월에서부터 10월 초순 사이에 발생을 하는데, 보통 분갈이는 3월에 하지 않습니까? 3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촉을 하거나 했을 때, 똑같은 대여섯 촉에서 분촉을 각기 나눴을 때는 그 생장의 능력이 다 각기 다릅니다. 신화 쪽이나 뒤촉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발병이 빨리 될 수 있고 속히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발병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방제 방법이지요. 1차 예방으로서는 비료의 적절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과비를 했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늦게 그 비료를 줬다거나 해도 안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통기성이 좋은 그런 난석을 사용하셔야 되고, 난초의 적정한 환기, 이제 뭐 개폐를 잘 하셔야 돼서 통풍이 잘 돼 가지고 그 분해 이제 그 통기구를 통해서 뿌리나 벌브 쪽에 또 화분 안에 있는 밀폐된 공간에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또 빨리 말라주는 게 좋으면서 습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발견이 됐을 경우에 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을 계속 이렇게 난석을 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잘 관찰하시고 떡잎이 갈변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번 부어보는 것도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감염된 촉은 즉시 제거를 하고 소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제 사용으로는 주로 이제 특정 농약에 사용해야 될 약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하자면은 이제 구경썩은병, 부패병에
주로 이제 처방을 위해서 또 예방을 위해서 나온 약들이 있습니다. 프로라츠 또는 이제 더부코나졸, 스포고론. 이 스포고론은 스포탁입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화철 약장애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노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패병, 구경썩은병을 이제 처방, 예방하기 위해서 베노밀을 선택을 해서 약을 줄 것인데요. 몽카트, 그 다음에 오티바는 이제 탄저, 또는 이제 뿌리의 흑근,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용인 다이세넴, 이거는 이제 관수용이 아니라 스프레이용이고요. 난초에, 100대 1로 치는 난초에, 그 다음에 호마이, 그 다음에 엄지가 있는데, 엄지는 난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그 단협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구경썩은병의 방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약들을 시기적절하게 이제 교체 방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사용할 때는 항상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모든 장비를 갖추고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란 이제 구경썩은병은 주로 이제 난초재배 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죠. 연부와 금부. 이거를 이제 물음병, 일종의 부패병, 구경썩은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괄적으로 구경썩은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약들을 선택을 하고 예방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과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도 생장하는 식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출란들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해서 미리 관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초 재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은 그 병들이 증상이 나타나면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방하셔야 되고 주로 많이 오는 병, 우리의 난실 환경에서 주로 많이 오는 2, 3년 동안 겪었던 것들 중에 취약한 부분을 방제를 두세 번씩 그 약을 교체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재배자의 전략,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병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에란인들이 재배하면서 한두 분이 아니고 수백 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보면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약을 줄 때는 주로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 종합살균제를 주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증상을 보거나 또 주로 많이 발생한 그런 질병이 있었을 경우는 적극적인 약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1차 관련된 약을 선택을 해서 준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제가 구경썩은병에 지금 처방을 위해서 베노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약도 가루약으로 되어 있지만 물로 희석을 해서 충분히 가루가 이제 완전히 녹아내린 상태에서 조루를 가지고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루이기 때문에 조루 구멍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루의 그 앞에 있는 분수기를 빼고 손으로 장갑을 끼고 약간 손으로 틀어서 막아가지고 조금씩 나오도록 해서 화분 하나씩 이렇게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놓칠 수가 있는데 예방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항상 교체해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이지만 같은 성분의 약이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라츠, 더부코나졸, 스포로곤, 스포탁입니다. 베노밀, 몽카트, 오티바, 다이세넴, 그 다음에 호마이, 엄지 이런 약들이 있는데 신약을 주로 많이 사용해야 되고 옛날 약 말고요. 새로 나온 약들, 효과가 좋은 약들을 1차 감염된 그 병에 맞게 처방을 해서 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벌브 상태가 완전히 썩었죠. 썩었기 때문에 이미 4월부터 이렇게 증상이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3월에 분갈이 하면서 분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약한 뒤촉에서 이렇게 발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상부에 있는 잎이 노랗게 변하고 갈변한 현상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바로 조치를 해서 분을 털고 이제 여기에 맞는 이 화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베노밀을 1000대 1입니다. 예방은 2000대 1, 그 다음에 처방은 1000대 1,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한 화분에 발병된 그 화분은 이제 500대 1 정도로 해가지고 침지를 해서 약 1시간 정도 담궈놨다가 다시 이제 모든 이제 난석을 교체를 하고 갈아가지고 새로 심어야 됩니다. 조금 말려가지고 심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할 때 2000대 1이 기본이지만 이제 좀 심하다 싶을 때는 1000대 1, 그 다음에 이제 2000대 1, 그 다음에 500대 1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과 처방과 그 다음에 이제 적극 처방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실 안에 쓰레기통에 여러 가지 감염된 것들을 버리는 것도 다 조치를 해서 빨리 소각하고 쓰레기 봉투에 묶어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저는 가루약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4리터의 조루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비율을 맞춰 가지고 물 농도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강하게 주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가 물을 주다가 발견을 해서 약을 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조금 강하게 주면 이미 분 속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대 1을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2500대나 3000대 1로 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재배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약을 주고 벌브 주변을 조금 말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심어서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초의 한 화분에서 이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물을 다 주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약 1시간 후에 다시 약을 희석을 해서 다시 주게 됩니다. 다시 주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2000대 1이지만 1000대 1로 해가지고 주게 되면 2000대 1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제 난실에서 이 한 화분에서 있던 정상을 발견하고 제가 오늘 관주를 했습니다. 베노밀 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도 살균제가 상당히 많지요. 탄저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벌브 썩은병, 부패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염부나 금부 이런 질병 때문에 상당히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품종의 난이라도 병이 오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공동으로 이렇게 함께 같이 준다 하는 겁니다. 수시로 이렇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너무 과신해도 안 되고요. 비료를 너무 과신해도 안 됩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료는 여름에는 주지 않지요. 고용비료가 이미 물을 주면 희석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장하거나 또 이제 속잎이 빠지거나 또 기부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배의 환경에 따라 처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한국자생출란의 구경썩은병에 대해서 이제 발병 시기가 4월에서 10월, 즉 이제 화합원화 시기까지 가을 신화가 붙었을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약을 이렇게 중간에 교체해서 주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방하셔서 여름도 그 연부 금부나 부패병이 없이 잘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